주민을 만나는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는 한 초선 의원. 부모 자식 간의 재산 상속 거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원한다 이거잖아 이거. 농업인이에요. 민원 하나,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이 사람. 정말 작은 일인데도 자기 일처럼 하나하나씩 민원을 다시 해결해 주시고. 국회의원 되면 여러 사람 만나래요. 개인적으로 소통이 돼가지고 청년! 일하는 민생국회를 강조하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 다짐하는 오랜 시간 단련한 강단과 뚝심이 느껴지는 이 인물.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적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정치인이 되다 보면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민생을 위해 될 때까지 하는 진심 정치. 강명구 의원을 만나봅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비서관 출신의 강명구 의원. 경북 구미시을이 그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상식을 주최한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이 행사.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행사의 이름은 2024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국정감사 과정을 모두 지켜본 기자들이 가장 활약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겁니다. 또 202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맹활약을 펼쳐주신 최우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정책 전문성과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그리고 국감 매너 등.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강명구 의원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모듈로 그 조립식 교실 있잖아요. 예. 알고 계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납니다. 이 정도면 학습권 침해를 넘어 아이들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모듈러 교실 부실 시공 의혹부터 CCTV 해킹 문제까지 총망라했습니다. 특히 이 모듈러 교실 관련 질의는 지역 민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유사한 범죄가 있었죠. 아이들 교육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 국민의 삶 전반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개선과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미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울에서도 일어납니다. 전라도에서도 일어나고 강원도에서도 일어나고 저 제주도에서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거창한 정책으로 거창한 경제 이슈로 우리가 뭐 정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말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사소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부터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까지 국정감사에서 다루다 보니까 아마 언론에서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치 철학은 지역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구미시로 가봅니다.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강명구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아침 일찍부터 인기척이 들립니다. 국회에 있는 의원실만큼이나 지역 사무실도 자주 찾고 있는 강명구 의원.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만큼이나 지역 활동도 중요하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일을 하라 명령하신 분들이 지역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명령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행사에 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또 축하도 해주고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좀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첫 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역의 시도의원과 함께하는 회의인데요. 오늘은 특히 지역 현안뿐 아니라 중요한 사안 한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구미시열 시도의원 정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각 지역별로 주요 예산 현황 보고 하실 준비 돼 있나요?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준비하는 행사인데,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지켜내야지, 찾아먹지. 안 그러면 다 뺏기고 없어요. 작년 예산 해보니까 저희가 또 오늘 회의 주제는 바로 지역구 예산 현황 파악. 이번에는 각 위원회별로 사람이 많으니 거기서 잘 지역에 쌓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 길. 도에서 지금 올리는 거 시에서 못 받쳐줘가지고 날아가는 거 엄청 많아요 지금. 나 깜짝 놀라요 그거. 왜 그거 못 맞추는지 몰라. 야, 이거 여러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흘릴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 제가 1번부터 100개까지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저는 이거 못 따내면 죽는다 생각으로 지금 저는 덤비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원인 예약은요 30대팀 되는데 아마 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 안내하는 것부터 우리 여기 흔히 말해서 민원철 그 일정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순서대로 하는데 거기서부터 지체가 많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밀리잖아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급하게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시도의원 회의 외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하시는 도중에 바깥에 손님분들이 많이 와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오늘 민원의 날이라는 걸 저희가 하는데요. 민원을 듣는 날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둘째 주는 찾아가는 민원의 날이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고, 오늘은 넷째 주 이 토요일은 우리 이 지역 사무실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는 분들이 강명구 만나러 오는 날이거든요. 평균 300명 이상 오십니다. 300분이요? 예. 오늘도 아마 그 이상 오실 거예요, 아마.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는 민원의 날.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양한 민원을 가져오는 주민들.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회의원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보니 찾아오는 주민이 많습니다. 우리 마을 진입로 공사 관계로 왔는데 지금 집이 한 채 그 중간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너무나 고려하는 것고, 세상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나라는 걸 극복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민원인의 성격도 민원 내용도 그야말로 각양각색. 잘 지냈어요? 이 많은 민원을 다 들으려면 진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네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1대1 보육을 하고 선생님이 화장실 갈 시간을 위해서 예비선생님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3명당 1명이고 선생님이 화장실 갈 때는 힘들어요. 그죠? 그 나머지 이제 보조 선생님이 입안 저반 다 보다 보니까 입안을 궁극적으로 뭐 100% 케어를 못 하니까. 표준 보육료 5% 인상안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반드시 돼야지 될 것 같고, 지금 그 우리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이 안건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5% 인상, 이거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유보통합에 여러분들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원의 날에는 잠깐의 쉴 틈도 없습니다. 책상에서 책상으로 직접 자리를 옮겨가며 민원 청취에 나서는 강명구 의원. 민원에 대한 빠른 이해력은 그의 특기이자 강점인데요. 이번에는 지역 토지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적을 했는데 이분이
보상까지는 받았는데 지금 이사할 자리가 없어갖고 이사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김영길 의원님 말씀은 약속은 다 돼 있고 보상은 다 받았는데 갈 자리를 허락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10년 전에 공무원들이 약속을 했는데 10년 전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형님 이거는 거꾸로 일을 해야 돼. 일단 그 농업인 주택을 그 전용돼 있는 땅이잖아. 그럼 농업인 주택을 이거는 법적으로 두 부부가 농업인이어야 돼. 어디 회사 다니고 이러면 일단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마치 민원 상담만 수십 년을 한 사람처럼 각 민원별 핵심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핵심을 잘 짚을수록 문제 해결에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박수로 화답하는 민원인. 되게 소소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모르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민원의 날은 제가 실무자, 그러니까 보좌관 할 때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민원의 날을 만든 실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확산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이 민원, 그러니까 여러 갈등의 민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대충 뭔지 그 카테고리별로 토지면 토지, 뭐 주택이면 주택, 뭐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거기에 맞게끔 오랫동안 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민원 탁 듣자마자 좀 생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주신 민원을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최초로 민원의 날을 기획한 이가 바로 강명구 의원입니다. 그전에도 민원을 듣는 자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주민과 직접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잘한다고 생각하죠. 왜요? 이런 게 전에도 없었고 국회의원 되면 여러 사람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소통이 돼가지고 지역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안 되는 국회의원이 다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이 이게 어차피 조선인데 비교해서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의 민원의 날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 주민. 구미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최병인 씨입니다. 얼마 전까지 골치 아픈 문제 하나가 그를 괴롭혀왔는데요. 제가 경북 구미 옥계동에서 장애 아동들 재활치료센터를 2군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동들이 약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과일 따기 체험학습이나 주말 농장을 진행하려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과일들은 많이 달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올라오는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고요. 여름에는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은 진드기나 뱀이나 벌레 때문에 아동들 안전 때문에 이렇게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주말 농장. 그런데 비포장 도로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다 구미시 을지역 민원의 날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고 부탁을 드리니까 강명구 의원님께서 장애 아동들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강명구 국회의원님하고 윤종호 도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셔갖고 내년에 도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로 포장이 되면 바로 이제 주말 농장이나 체험학습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일. 주민의 말을 열성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모습에 감동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원의 날을 위해 자진해서 돕고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간식을 나르는 이 사람.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난 한식 명장인데요. 국회의원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기특한 마음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일손을 돕고 있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이 사람도 구미시의 평범한 주민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모티콘 역시 그의 열성팬이 만들어준 거랍니다. 정말로 저 젊은 분이 성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들이 그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셔갖고 가령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도 좀 깨끗하잖아요.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뭐 저는 제가 가진 재주가 사진을 찍는 거다 보니까 사진을 좀 찍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민원의 날이면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 사무실. 그렇다면 강명구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무엇일까? 그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화나서 삐져서 돌아앉은 돌부처도 정말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그 돌부처도 정성과 진심에 감복해서 돌아앉는다. 그게 정치다. 돌아앉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전날과는 달리 편안한 복장을 하고 한 농촌 마을에 찾아온 강명구 의원.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안곡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엔 여기가 마장이었대요, 마장. 그러니까 그 서울로 가는 그 나그네들이 여기 쉬어갔다 그래가지고 편안한 골짜기, 안실, 안곡.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정치의 꿈을 키운 곳입니다.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 만난 마을 어르신들과 우선 인사부터 나누는데요. 다들 그가 무리하지는 않을까, 무조건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덕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한 곳. 그래, 아버지. 어허. 이거 고생 많죠? 네. 들어갑시다. 예. 어머니는요? 엄마 좋았어요. 어이구 내 아들 왔어. 아무리 없으시고. 언제 와도 정겨운 고향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강욱석 우리 아버지, 전영숙 우리 엄마,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 도토리묵에 아들이 좋아하는 도토리묵을 밤새 직접 쑤어 준비한 어머니. 그저 자식 입에 음식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강규는 왜 안 먹어? 답답해요? 안 먹는 것만 자꾸 강규 먹는 것만 먹네. 보내. 누가 오고 왔었어? 요, 같이 식구들하고. 안곡리 소 키우는 집의 이남 일녀 중 막내. 그의 뚝심 있고 부지런한 성격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황소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려 노력한 부모님이 있었기에 그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쁜 나날 속에서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려 노력하는 그. 하여튼간에 어렸을 적부터 좀 남달랐어요. 다른 아들보다 특이한 점이 좀 많았고 뭐라카나 골목대장이라 해야 되나 뭐라카나 그래 좀 우수했고, 또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라 해야 되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했고. 아이 말을 잘 들어요.
여간 나쁜 이야기를 해도 야는 뭐 부에 내색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장한테 잘못됐는 거는 그 미천을 못 떼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무슨 미천이요? 그 다리는 예를 들어서 그 학생 비용 들어가는 게 500만 원, 4,500만 원 되는데 250만 원도 못 떼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나면 안 좋고 이랬었어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줬지만 그래도 항상 자식에게 미안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정을 잘 알기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꿈만은 잃지 않았던 학창 시절.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정치.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치가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생각보다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 나를 단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투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소를 이동해 지역 내 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아래 위로 체육복까지 갖춰 입고 온 걸 보니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체육복 안 입었어? 안 하나? 체육관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모여 있는 상황. 오늘 무슨 날인가요? 우리 구미 당협의 청년위원회 가족들과 함께 오늘 체육대회하는 날인데요. 가족 운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운동이에요? 가족 운동회. 이런 지역의 작은 축제를 하나하나 다 챙긴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와 함께할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명구 의원의 가족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 딸과 아내와 함께하는 가족 체육대회. 국회의원일수록 이런 일에 솔선수범해서 함께 동참해야 하는 법이랍니다. 우리 첫째 딸 강수현, 둘째 딸 강승현, 셋째 딸 강재현, 우리 수현이 엄마 오미지 이렇게 가족입니다. 가족분이세요? 예, 우리 가족입니다. 아빠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시간이 아니면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행사를 참석하면서 아이들도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놀고 싶어요. 왜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랑 같이 많이 못 놀아요? 네. 왜요? 아빠가 바쁘니까. 아빠도? 네, 저희 부모님 주말 부부여가지고. 무시열 청년위원회 사랑해요. 원래는 서울 영등포에 살았던 강명구 의원의 가족. 하지만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뒤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정작 가족은 서울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모두 구미로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항상 함께 살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헤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그 7살 그 재현이가 아빠 떠나는 뒷모습이 너무 힘들대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 전화해서 강재현 할 수 있다. 강재현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재현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고 또 3일 지나고 아빠 보니까 3일 밤만
잘 지내고 있다가 만나자 하면 또 금방 또 수긍해서 영상통화 자주 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풀어지자 냅다 아빠에게 달려오는 막내딸. 평소 얼마나 가정적인 아빠인지 알 수 있네요. 의정 활동으로 인해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를 붙잡고 안 놓아주는데요. 하지만 다음 일정이 있기에 눈에 밟히는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뒤 국회에서 강명구 의원과 청년재단의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이 토론회.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청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날이 너무 춥죠. 강명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명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명구. 네, 네.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저축 열심히 하면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빚을 지고 사회생활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비도 비싸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 여건 자체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자. 최근 금융사기 거래나 가족의 채무 인수, 경제활동 지연, 취업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금융 취약 문제에 놓인 청년들. 과도한 대출과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노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간 불법 공매도 방지법, 아이돌범 지원법 등 경제와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해온 강명구 의원. 아울러 최근에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이 청년들이 인터넷, SNS 이런 데 노출이 잘 돼 있고 쉽게 접근하니까 불법 사금융, 불법 대출 광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토론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입법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흔히 말해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냈고요. 오늘 참으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청년 취약계층, 금융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오늘 들여다봤는데 이거를 입법으로 성화시켜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하는 그렇기에 오늘도 정치에 대해 그리고 국민에 대해 온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적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정치인이 되다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